농촌 생활을 위해 농업 법률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C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로의 마스코트를 뛰어넘어 농업계의 아이돌로 급부상할 나로 인사드립니다. 아니, 나로씨, 농업계 아이돌은 또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랩을 좀 했더니 여기저기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ESG 에바노마트 소셜 거버넌스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법과윤리를 준수하고 뭐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은 매력을 가졌다나 뭐라나. 아니, 그럼 팬클럽도 생긴 거예요? 뭐 팬클럽까지 결성된 건 아닌데 펠레톤은 받았어요. 한 3통 정도? 이 정도면 전 세계가 아니어도 농업계에서는 아이돌을 노려볼 만하지 않나요? 뭐 제 자랑을 입으로 하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믿음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제 1호편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협중앙회 주법지원부에서 근무 중인 법무지원국장 소인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나로씨 1호 팬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가 뭐 나로씨 팬미팅 자리인 건가요? 네, 나로시 팬으로서 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최근에 농지법이 개정되었는데 사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농업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로님한테 직접 연락을 받고 한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 나왔습니다. 이거 뭔가 안 맞는데? 그러면 변호사님이 팬레터를 보낸 게 아니라 나로씨가 연락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농자 천하지 대본 나로씨 들어보셨나요? 저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청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과 비슷한 느낌이긴 하겠네요. 우주간에 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는 불교 용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뜻이라면 농자 천하지 대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천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이 농업이 우리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었잖아요.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 더 나아가서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법도 제정된 것이죠. 아직 개정된 농지법을 시작도 안 했는데 한자성어가 벌써 나온 게 몇 개죠? 그러니까요. 제가 혹시 변호사님이 아니라 서당 훈장님을 잘못 모셔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분 뭐라고 하셨죠? 한자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 헷갈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경자 유전은 또 무슨 뜻인가요, 훈장님? 아니, 변호사님. 네, 경자 유전은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국가가 경자 유전의 원칙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이요? 이렇게 금지 행위를 명시해둘 정도로 법으로 규정해둔 이유가 있나요?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2021년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부를 투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최근에 그 관련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그 기사를 본 적 있어요. 당시에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낳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투기 예방을 위해 농지법을 개정했는데요. 그때 농지법 금지 행위를 강화했습니다.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안이 엉뚱하게도 농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농지법을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농지법 관련 설명이 농지의 보존과 농업 발전을 위해 말씀드리는 자리인데 한편으로 농지 투기나 농지 개발을 위한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는지 알아볼까요? 네, 개정된 농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농지는 원래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고 비농업인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있었는데 이러한 예외의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및 소유가 제한되었으며 농지 처분 의무 유예 기간을 개정하여 기간 없이 즉시 농지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행 장제금이 종전 토지 가액의 20%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로 하여금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례화하는 등 농지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 농지는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앞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먹을 당근을 좀 심어놨는데 그럼 제 텃밭도 농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와, 저 지금 이 질문을 듣자마자 오늘부로 나로님 1호 팬으로 입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까 거짓말한 게 다 탄로나잖아요. 아니 나로 씨, 저 아까부터 다 눈치채고 있었어요. 은근 순진하다니까. 참. 맞아요. 제가 또 청순한 매력도 있어요. 순진이랑 청순 다른 단어인데. 너무 깊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치니까. 나로 1호팬 변호사님, 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네, 앞서 우리 나로 씨가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집 앞 마당 텃밭은 농지에 속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여야 하는데 주택이나 건물의 대지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할 경우엔 농업 경영의 목적이 아니라 주택이나 건물의 부수적이고 잠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 농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농업박물관 앞에 있는 텃밭도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 그러면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지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이 농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농지의 범위는 크게 4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논이나 밭처럼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작물 경작지, 곡초나 인삼, 과수 등을 재배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웅덩이나 수로, 농로와 같은 농작물 경작지의 개량시설 부지,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농막 등 농축산물의 생산시설 부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지금까지 변호사님이 농지법과 농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실생활에 적용하기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계 아이돌을 꿈꾸는 나로 씨가 준비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알쏭달쏭 농지법 예술을 통해 알아보는 나로만 따라와 코너를 준비해왔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실제 농업인분들이 저한테 궁금하다고 보내주신 내용들이니까요. 변호사님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양심의 손을 얹고 선서해 주십시오. 네, 선서합니다. 양심에 따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농업인 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을 시엔 위증죄로 처벌받는 거 알고 계시죠? 나로 씨, 여기 법정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역할극에 너무 몰입했나 봐요. 법정 드라마 주인공이 필요하신 감독님들은 연락주세요. 나로 씨 질문 기다리다가 오늘 안에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청년 농부님께서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지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지목이 임야라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할 경우에는 농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인지 아닌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상 농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항공사진, 과세 자료 등을 포함한 공부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 등을 거쳐 확인하고 있고요. 사실상 농지로 확인은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입증 자료로는 종자 구입,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작물 판매, 증빙 자료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농지 외로 사용하는지도 항공사진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푸른 소나무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농지에 벚나무 물목을 식재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조경용 또는 관상용 수목을 식재하는 것은 농지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농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단순히 자기 집 정원을 가꾸기 위한 목적으로 벚나무를 식재할 경우에는 농지를 농업 생산 및 농지 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농지법에 위반됩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생긴 궁금증인데 제가 예전에 시골 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농지 옆에 있는 이 농막을 팜스테이나 펜션으로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농막은 농지의 부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휴식을 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를 팜스테이나 펜션 용도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농지 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지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와, 농막의 크기가 얼마나 크길래 펜션 용도로까지 사용할 생각을 하는 거죠? 잠을 잘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된다는 건가요? 생각보다 농막에서 취침을 하거나 숙박, 여가시설로 활용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전입신고하는 분까지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농막은요, 내부 휴게 공간이 전체 면적의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약 더블 침대 2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만 농막으로 인정된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농지법과 농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이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법률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